자, 오늘 실습은 26.7번의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 상악동으로 점막 거상을 엑셀러스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치조골 쪽으로 만약에 본이 조금 소실이 되었을 때 추가로 볼이식을 한 이후에 수차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악을 접근할 때는 인치전 라인을 어느 위치에 주는가가 중요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치조골이나 협설로 추가 볼이식이 많이 필요할 때는 팔라탈 쪽은 너무 단단한 치은이기 때문에 당겨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개선을 약간 평소에 주던 치조정 절개선보다 바깥쪽으로 위치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절개선을 주어 보겠습니다. 약간 박할 쪽으로 절개선을 위치시킨 후에 절개를 치조제를 따라 절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6.7번 쪽이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본 이식, 골 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치아를 따라서 열구 절개를 가하고, 그리고 만약에 치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파필라를 보호하는 절개를 준 이후에 박할 쪽으로 수직 절개는 주기 전에 최대한 접근과 시야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앞쪽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바깥쪽으로 수직 절개 하나를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상이기 때문에 판막이 잘 젖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야 확보를 해주고 난 이후에 팔라탈 판막도 약간 이렇게 들어서 치조제 평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겠다라고 캘리퍼를 이용해서 연필로 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위치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먼저 라테랄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얇은 부위 피지골을 성공시켜 3mm 정도의 약간 작은 홀을 형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테랄로 3mm 정도의 홀을 형성시켜 보겠습니다. 떨린다고 하면 두 손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모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두 손으로 잡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걸 양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악동막은 CT를 통해 피질골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스타퍼를 끼운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델 두께, 내측벽 피질골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드릴이 움푹 들어가는 이 부분을 조심해서 느끼면서 시술을 할 때는 특히나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번 쪽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CT에서 박할 피질골 두께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스타퍼를 잘 선택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질골이 얇다고 하고 바깥쪽으로, 지금은 모델상에 약간 피질골이 얇기 때문에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또한 포함해서 진행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테랄 쪽에 3mm 정도의 홀을 형성시킨 모습입니다. 라테랄 홀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엑셀로스를 주입해 줄 준비를 합니다. 엑셀로스의 바나나 시린지를 빼서 준비를 하고, 엑셀로스 뚜껑을 열고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견고하게 붙여서 천천히 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팁의 끝까지 엑셀로스가 밀려질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환자분이었다고 하면 전방에서 이렇게 접근이 될 거고, 바나나 시린지의 곡선을 통해 충분히 쉽게 크레스탈과 라테랄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좀 더 술전의 장악동 상태의 건강도를 측정했을 때 막 자체가 좀 깨끗해 보이고 비유 없이 깨끗해 보이고 피질골 자체가 두께가 더 얇을수록 눈에 보이면서 막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입해 보겠습니다. 3mm 정도의 홀을 형성했기 때문에 바나나 시린지 팁이 딱 맞게 적용이 되는 상태이고, 모델상이라 막이 굉장히 쉽게 디태치가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는 조금 저항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처음에 자입할 때는 저희가 무통 맞추기를 쓸 때 진행되는 속도로 천천히 주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크레스탈이나 라테랄 쪽 어느 한 군데가 너무 약하거나 할 때는 한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상태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서 천천히 자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7번은 천천히 만약에 첫 막을 디태치 시켜야 되는 상태라고 할 때 자입하는 속도로 주입해 보겠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이분하게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게 천천히 주입을 합니다. 초심자라고 하면 이게 천공이 어떤 느낌으로 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자입을 하고 엑스레이로 파노라마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추가로 자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자입을 해서 막을 디태치를 시키고 엑스레이를 찍어 봐서 이렇게 막이 디태치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테랄로 이제 막을 거상시키고 돔 쉐입으로 잘 거상된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 자입을 해서 크레스탈까지 막이 거상이 될 수 있게 추가로 자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앞뒤로 천천히 추가 자입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크레스탈 상부까지 엑셀러스로 멤브레인이 성공 없이 디태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크레스탈로 접근을 해봅니다. 모델상에서는 6번 위치를 예상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슬로비진 상태이고, 이럴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찢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천공이 될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라테랄로 크레스탈까지 막을 거상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심하고 드릴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라테랄과 마찬가지로 크레스탈용 드릴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홀을 형성해 줍니다. 지금 라테랄로 디체치를 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꼭 크레스탈로 지금 사이너스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드릴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 사이너스 크레스탈용 드릴을 이용해서 리머를 이용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모델상의 크레스탈이 좀 두꺼워서 진행이 좀 많이 되었고, 아까 라테랄로 디태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에도 막은 뚫리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으로도 똑같이 진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크레스탈로 통해 라테랄로 디태치 시켜줬던 모델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바나나 시린지에 담은 엑셀로스를 천천히 주입해 줍니다. 아까 라테랄로 접근해서 디체치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천공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라테랄에서 천공이 되었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접근을 하지 않고 크레스탈로 세컨 찬스를 가지며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디체치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라테랄로 구멍이 났다라고 하면 그 구멍은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이쪽 크레스탈로 접근해서 디채치를 시킨다고 하면 그 구멍이 같이 따라 거상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크레스탈로 엑셀로스로 상악동막을 거상시켜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라테랄과 크레스탈로 엑셀로스를 주입한 이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잘 거상이 되었다. 그리고 골 이식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한 이후에 추가로 골 이식제를 이식을 해줍니다. 인터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겠습니다. 인터스 콜라겐은 이렇게 블럭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의 수화를 시킨 이후에 다른 기구를, 뾰족한 기구를 사용해서 블락 형태를 조금 더 적용이 쉬운 형태로 잘라주게 됩니다. 저는 일단 3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락 형태이기 때문에 3mm 정도의 홀만 위치시켰고, 이제 막 거상이 잘 되었다고 하면 한 4mm 정도까지 식립할 픽처 직경에 따라 골 이식의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홀을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 형태로 잘라주고 이 본드를 이제 하나하나씩 옮겨 넣어주게 됩니다. 자, 라테랄로 옮겨 넣고 전용 기구를 사용해서 입구에 올려놓은 인터스 콜라겐 막대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면서 골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6번에도 막대 형태의 인터스 콜라겐을 위치시키고 전용 기구를 이용해서 밀어 넣어줘 보겠습니다. 지금 엑셀로스 인젝을 이용해서 그 상악동 점막에 닿아 있는 부분은 엑셀로스 인젝이 닿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PRF를 넣은 것처럼 보호막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이식은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이식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라테랄로 인터스 콜라겐 막대 타입으로 밀어 넣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크레스탈로도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골 이식을 조금 더 해주는 방법으로 추가 골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골 이식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크레스탈을 통해 픽처를 식립하고 상방 치조제 쪽으로 추가 본 이식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도 조금 더 본 이식을 추가한 이후 멤브레인을 덮고 수처해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모델상에는 D1본으로 되게 단단한 본이기 때문에 추가 드릴링을 조금 더 시행 후에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픽처를 식립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직 증강을 시킨다라고 하면 깊이를 보고 위치를 시키게 될 거고, 인접한 치아의 CJ 높이를 참고해서 높이를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직 증강은 많이 시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CJ 거의 높이보다 약간 낮은 정도 위치를 시켰고, 자, 그리고 7번을 추가 식립한 이후에 높이를 최종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수직 증강을 조금 더 하면서 GBR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식립 깊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직 증강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 커버 스크류보다는 US 힐링, 울트라 숏 힐링을 이용해서 이 픽처 탑보다 한 2mm, 1~2mm 정도 높게 상부를 만들어주고 주변으로 뼈 골이식을 해주는 것이
이후에 2차 수술 때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고, 주변으로 본 이식을 한 본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US 힐링을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지금은 커버 스크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피질골이 너무 단단해 보인다면 퍼포레이션을 추가로 주고 난 이후에 본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어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해 엑셀로스로 상악동막을 거상시키면서 필요할 때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일단 상악동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 술점 평가에 따라 최대한 좋은 위치에 유리한 위치부터 퍼포레이션이 좀 적게 일어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대부분은 라테랄로 이렇게 잔존 치조제가 작았다라고 하면 라테랄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라테랄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퍼포레이션이 됐다라고 하면 크레스탈을 통해서 세컨 찬스를 얻으며 그쪽으로 상악동 거상을 엑셀로스를 이용해서 조심히 성공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피해 상악동 막을 거상시키면서 상악동 골 이식까지 추가로 하고 픽처를 식립할 수 있는 실습을 하였습니다.